인천시청 공무원 3명이 1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와 서구의 한 주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과 함께 사실상 전역 활동이 사라졌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하는 일이 남았는데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지난 8일 개막한 부천 국제판타스틱 영화제도 시상식과 폐막식 등 주요 행사를 무관중 온라인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가톨릭대 학생들이 역곡동 대학로 상인회와 함께 골목 상권을 문화 공간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지역에는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적용됩니다.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앞둔 지난 주말에도 코로나19 확산세는 계속됐는데요. 특히 무증상과 경증 환자가 늘면서 수도권 생활치료센터의 병상 부족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다희 기자입니다. 11일 하루 동안 발생한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100명. 일요일 기준 신규 환자 수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를 제외한 1,063명이 국내 발생인데 수도권에서만 전체의 70% 이상이 나왔습니다. 특히 전파력이 센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점점 증가하여 알파 변이보다 더 많이 검출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주 델타 변이가 알파 변이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하여 검출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20, 30대를 중심으로 경증이나 무증상 확진자가 늘면서 병상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생활치료센터에 전체의 75%가 넘는 사람이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아있는 병상은 1,600여 개로 이 추세라면 곧 한계에 이를 것이라는 경고도 나옵니다. 아직 하루 이상 병상 대기를 하는 환자는 한 명도 없으나 무증상 경증 환자는 계속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생활치료센터를 신속하게 확충하는 중이며 10일부터 2주 동안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후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한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됩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2주간 집중적으로 거리두기를 지켜 방역 효과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필요한 모임과 약속을 줄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인천 지역에서도 집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인천시 공무원은 물론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확진자가 쏟아졌는데요. 취재 기자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 인천의 코로나19 확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인천시가 시청 신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증상을 보인 한 명이 11일에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동료 직원들이 검사를 받았는데 여기서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휴일에 확진자가 발생해 청사 폐쇄 조치까지는 가지 않았는데요. 인천시는 확진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등 밀접 접촉자 6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했고요. 여기에 본청과 신관, 의회 사무처에서 근무하는 2,500명에 대해서는 지역 관내 보건소에서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은 후 음성 판정이 나올 경우 출근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인천시청뿐만이 아니라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학생과 교사 등 1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12일 오전 학교 운동장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학생과 그 가족들 그리고 교직원까지 2,500명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조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검체 검사 현장을 방문해 신속 검사와 정밀 대응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천시 서구의 한 주점과 관련한 추가 확진자도 12명이 나왔는데요. 해당 주점과 관련한 누적 확진자는 12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모두 50명입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델타 변이 기승으로 코로나19 재유행이 진행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사실상 시작된 모습인데 지금의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수도권에서 특히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이제 폭발적인 증가세가 지금 현재는 비수도권과 또 다른 연령층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젊은 층 중심으로 증상이 경미하기 때문에 좀 비교적 진단이 좀 늦게 되고 이러므로써 좀 나중에 확인되는 경우에 이제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견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지금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또 여름철이라는 어떤 밀폐되고 무더운 환경, 그리고 휴가철이라는 이동량이 많아지는 위험,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들이 이제 확산세에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계속 1,000명 이상의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서도 숫자도 많지만 그 방역 지표 내용 면에서도 좀 나쁜 지표들을 보이고 있어서 당분간 확산세가 지속될 것으로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수도권에서는 12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이 되잖아요. 코로나19 확산을 꺾는 데 효과가 좀 나타날까요? 네, 지금 현재 처음 해보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되겠고, 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새로 전 세계를 유행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어느 정도 굵은 효과가 나타날지, 그리고 이 전파력이 높은 특히 이제 델타 변이의 확산을 우리가 얼만큼 저지하면서 전 국민 백신의 접종을 맞을 때까지 확산세를 저지하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되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얼마든지 남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델타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예상보다 너무 높아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겠고요. 또 지금 또 주로 이제 고령층의 어르신들은 예방 접종을 하셨지만은 백신을 못 맞으신 고령층의 어르신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젊은 층이라고 하더라도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갈 수 있는 환자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고, 특히나 지금 쓰고 있는 항체 치료제의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의 이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백신 고갈로 이달 하순까지 접종 공백이 예상되는 상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이제 그다음 고위험군인 55세에서 59세 이상의 장년층의 예방접종이 이제 오늘 자정부터 예방접종 예약을 시작해서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그 밖에 지난 2분기까지 접종을 맞지 못하신 60대 이상 어르신이나 또 75세 이상 고위험 어르신 경우에도 계속 예방접종 예약을 하셔서 접종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군입대 예정 장병들 중에서 예방접종을 미리 희망하시는 분들은 예방접종하실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돌봄이라든지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 선생님들, 그리고 고3 수험생과 이제 고교 교사들의 접종이 또 7월 중에 있을 예정이라서 이제 다양한 계층의 예방접종이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으니 잘 확인하고 꼭 예방접종을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대응책도 한번 네, 짚어주시죠. 지금 감염력이 높아진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해 주시고, 특히 이제 손위생을 잘 시행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밀폐된 환경 내에서는 공기 중에 비말 감염으로 감염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환기를 충분히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여러 사람들이 또 밀폐된 환경에서 마스크를 벗고 식사나 차를 마시거나 술을 마시는 모임이나 그런 장소 방문을 지금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되거나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노출이 되신 분들은 초기에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PCR 검사를 통해서 감염을 조기에 확인하셔서 추가적인 N차 전파가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분들께 전파되지 않도록 잘 방역 관리를 해주시는 노력들이 필요하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지역 학원 종사자가 인천시 코로나19 자율접종 대상에 선정돼 오는 26일부터 백신을 접종받습니다. 이번 접종 대상은 1차로 백신 접종을 신청한 8,350명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이후 추가 신청자에 대해 인천시와 2차 접종 시기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원 스스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PCR 검사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상향 조치에 따라 지난 8일 개막한 부천 국제판타스틱 영화제에서도 강화된 방역 대책이 시행됩니다. 영화 관람은 오는 15일까지 기존 오프라인 방식을 유지하지만 밤 10시 이전에는 모든 상영을 마칠 예정입니다. 또 현재 부천시청 상영관에서 운영 중인 자가검사소를 CGV 소풍 7층에서도 추가로 설치해 관객이 입장 전 스스로 키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단편 시상식과 폐막식 등 주요 행사는 무관중 온라인 체제로 전환하고 괴담기획 캠프는 일정을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리고 있는 XR 전시, 비욘드 리얼리티 행사는 동시간 관람 인원을 30명에서 24명으로 제한합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김포 민속 5일장도 당분간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는 5일장은 김포 5일장과 마송 5일장, 양곡 5일장과 하성 5일장 4곳입니다. 김포시는 코로나19 발생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진행 상황에 따라 5일장 재개장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함께 김포시도 자체 방역 수칙을 강화합니다. 김포시는 12일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지역 행사들을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 점검과 단속은 강화합니다. 특히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은 주 1회에서 2회 정도 전수 점검하고 방역 지침을 한 번이라도 어긴 업체에는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물릴 계획입니다. 또 5인 이하 영세 사업장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50% 이상인 사업장은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우선 점검합니다. 부천에서 아들이 노부모를 폭행하고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12일 새벽 5시 30분쯤 부천 원종동의 한 빌라에서 70대 남성 A씨 등 노인 2명이 아들인 40대 남성 C씨가 휘두른 둔기에 머리를 맞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C씨는 노부모를 폭행한 뒤 자신의 목 등 신체 일부에 자해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C씨를 특수 존속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치료가 끝나는 대로 범행 동기 등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11일 밤 10시 50분쯤 김포시 양촌읍에 위치한 공장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장에 있던 천막과 집기류가 타면서 일부 소실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천막에서 불꽃과 연기가 보였다는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학생과 일대 상인들이 힘을 합칩니다. 가톨릭대는 12일 학생들이 역곡동 대학로 상인회와 함께 학교 앞 골목 상권을 문화공간 형태로 바꾸는 협업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단과대별 소속 학생 300여 명이 디자인과 마케팅, 홍보 분야 등의 전공을 살려 문화공간 만들기에 동참한다는 계획입니다. 가톨릭대는 최근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의 사업 공모에서 골목상권과 지역대학 협업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 사이트가 문을 열자마자 마비됐습니다. 예약 접수가 시작된 새벽 0시부터 50대 후반 신청자 수십만 명이 몰리면서 먹통이 된 건데요. 한때 160시간 넘게 기다려야 한다는 메시지가 떠 신청자들의 불만이 부글부글 끓기도 했죠.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낳은 풍경이긴 한데요. 우리나라가 IT 강국 맞나요? 불안과 또 불만에 밤잠 못 이룬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50대 초반 신청을 받는 19일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